3년 전에 한 남자분이 제 진료실에 오셨어요. 72세였습니다. 그분을 김영호 할아버지라고 부를게요. 문 열고 들어오시는데 아내분이 팔을 잡고 부축하고 계셨어요. 볼이 꺼져 있었고 한쪽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1년을 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노란 물을 들이켰어요. 쓰디쓴 그 맛을 꾹 참으면서. 방송에서 관절에 좋다고 했으니까 1년입니다. 하루도 안 빠졌어요. 근데 무릎은 그대로예요. 아니, 더 아파요. 속만 쓰리고 위장만 망가졌어요. 제가 검사 결과를 봤습니다. 혈액 내 염증 수치인 CRP, 변화 없음. 무릎 통증 척도, 변화 없음. 오히려 위내시경에서 미란성 위염 소견이 새로 나왔어요. 1년 동안 성실하게 챙겨 드신 결과가 이겁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박사님, 방송 의사들 다 거짓말 아닙니까? 내가 1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먹었는데 어떻게 몸이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까? 그 억울한 눈빛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근데 이게 김영호 할아버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10명이면 9명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그 실수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오늘 다 말씀드릴게요. 근데 김영호 할아버지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개월 뒤에 이분이 제 진료실에서 뭘 하셨는지 아세요? 제 앞에서 스쿼트를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먼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저는 김정호입니다. 58세, 30년차 내과 전문의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몇 년을 버렸을 수도 있는 그 시간을 되돌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황이라는 식재료 자체에는 죄가 없어요. 문제는 먹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바꾸면 흡수율이 20배 올라갑니다. 20배요. 2000%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부엌에 지금 거의 확실히 있는 재료가 하나 있는데 이걸 강황이랑 같이 쓰면 간에서 쫓겨나던 성분이 혈관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게 뭔지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중간쯤에 65세 정옥순 할머니 이야기도 해드릴 건데 이분은 손주 운동회에 가고 싶어서 강황을 시작하셨다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으신 분이에요. 그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 자, 먼저 정리부터 합시다. 강황에 대해서 알려진 것들 중에 완전히 잘못된 게 3가지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모르면 10년을 드셔도 소용이 없어요. 알고 드시는 것과 모르고 드시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첫 번째 미신. 강황을 물에 타서 마시면 된다. 여러분 세대는 약이라고 하면 물에 타서 먹는 게 익숙하시잖아요. 젊었을 때 고생하시면서 가루약도 그렇게 드셨고 한약도 물에 끓여 드셨고 평생 그렇게 하셨으니까 강황도 물에 타면 되겠거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방송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포장지에도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건 생물학적으로 길바닥에 흙을 퍼먹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좀 충격적이시죠?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우셨죠? 물과 기름은 절대 안 섞인다. 강황의 핵심 성분인 커퓨민은 지용성이에요. 기름을 좋아하는 성질입니다. 소수성이라는 화학적 성질인데 어려운 말은 잊으셔도 돼요. 핵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 한 컵에 참기름 한 숟가락을 넣고 아무리 흔들어도 어떻게 되죠? 안 섞이죠. 둥둥 뜨잖아요.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바로 보입니다. 강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타서 드시면 위장 안에서 강황 입자가 물이랑 따로 놀아요. 미상과 소화효소들이 가득한 수용성 환경에서 강황 입자는 물과 섞이지 않고 겉돕니다.
소장 점막의 지질 이중층을 통과하지 못해요. 겉돌다가 그대로 대장으로 내려가서 변으로 나옵니다. 김영호 할아버지가 1년 동안 드신 건 강황의 영양분이 아니었어요. 노란색 식이섬유 찌꺼기였습니다. 비싼 돈 주고 사서 장청소만 시키신 겁니다. 이걸 비유로 설명드릴게요. 스펀지를 하나 떠올려 보세요. 마른 스펀지에 기름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쏙 흡수됩니다. 근데 물에 푹 적신 스펀지에 기름을 떨어뜨리면 겉돌아요. 안 들어가요. 표면에서 미끄러져 내리죠. 우리 장벽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물에 탄 강황은 장벽 앞에서 겉돌기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마셔도 소용이 없어요. 1년이고 2년이고 물에 타서 드시는 한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필요하시면 이 부분 적어두세요. 물에 탄 강황은 흡수 안 된다. 두 번째 미신, 흡수만 되면 끝이다. 첫 번째 관문을 간신히 통과했다고 칩시다. 어떻게든 아주 미량이 장에서 흡수됐어요. 이제 괜찮은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관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흡수된 커피민 분자가 혈관을 타고 어디로 가냐면 바로 간으로 갑니다. 우리 몸의 해독 공장. 간문맥을 타고 간으로 들어갑니다. 간은요, 정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에 불순물이 있으면 정수기가 걸러내잖아요. 간이 바로 그 역할을 해요. 외부에서 들어온 낯선 물질을 전부 적으로 간주해서 걸러냅니다.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익숙한 필수 영양소는 통과시켜요. 근데 커피민은? 간 입장에서 커피민은 익숙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빨리 처리해서 내보내야 할 이물질로 보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몸에 필요한 게 아니야. 당장 내보내. 간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의학용어로 초회 통과 효과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은 잊으셔도 돼요. 쉽게 말하면 간이라는 깐깐한 검문소에서 입구 컷을 당하는 겁니다. 대사 과정을 통해서 수용성 물질로 바꿔버리고 담즙이나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강황가루를 숟가락으로 떠서 드신 후에 혈중 농도를 측정하면 유의미한 커피민이 거의 검출이 안 됩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입으로 들어갔는데 혈액에는 안 남는다. 첫 번째 관문에서 장이 맞고 두 번째 관문에서 간이 맞고 이중으로 차단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미신이 있어요. 이게 진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겁니다. 강황이랑 울금이 같은 거라는 미신입니다. 재래시장 가보시면 상인분들이 울금이랑 강황이랑 같은 거라고 하시면서 파세요. 겉모습도 비슷하고 잘라놓으면 반면 색깔도 노란색이니까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인이 보시면 똑같아 보여요. 근데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강황은 뿌리 줄기 부위이고 성질이 따뜻합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요. 울금은 덩이 뿌리 부위이고 성질이 차갑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 핵심 성분인 커피민 함량이 강황이 울금보다 적게는 몇 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높습니다. 10배요. 근데 울금이 가격이 훨씬 싸고 국내 재배가 쉬워서 구하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싼 가격에 이끌려 울금을 사서 드시는데 냉정하게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대하시는 항염 효과의 10분의 1도 안 나옵니다. 1년을 드셔도 남들이 한 달 먹은 효과를 못 보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손발이 차거나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 우리 세대에 특히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차가운 성질의 울금을 장기 복용하시면 복통이나 설사 같은 위장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적어두세요. 강황과 울금은 다르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세 가지 미신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물에 타면 흡수가 안 되고, 흡수가 돼도 간에서 쫓겨나고, 그마저도 강황이 아니라 울금을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러니 무릎이 나아질 리가 없죠. 이러니 김영호 할아버지가 억울해하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세대는 젊었을 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쟁 후 세대, 산업화 시대를 온몸으로 겪으셨어요. 자식 키우느라, 집안 일구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절이 안 좋고 여기저기 아픈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잘못된 정보를 믿고 시간을 낭비한 건 정말 억울하잖아요. 미리 알려줬어야 할 사람들이 안 알려줬으니까요. 이제부터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릿속 잡생각은 치웠습니다. 3가지 미신 정리됐어요. 이제 진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인류 역사상 강황을 가장 오래 사용한 민족이 어디일까요? 인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인도 노인들의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률이 전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같은 연령대의 미국 노인보다 4배 이상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카레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알고 계시는데 단순히 많이 먹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이에요. 인도 사람들은 강황을 절대 생으로 안 먹어요. 절대 물에 타서 안 먹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항상 기름에 볶고 뜨거운 열을 가해서 카레라는 요리 형태로 섭취해왔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생화학적 부스터를 사용해서 흡수율을 무려 2000%, 20배나 끌어올리는 방법을 조리법 속에 녹여놓은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이건 도서관 비유로 이해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커퓨민이라는 귀한 책이 있어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이 책을 도서관, 즉 우리 몸 안에 들여놓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도서관 문이 잠겨 있어요. 문이 2개입니다. 첫 번째 문은 장벽이고 2번째 문은 간이에요. 이 문을 열려면 열쇠가 3개 필요합니다. 첫 번째 열쇠, 기름입니다. 커퓨민은 지용성이니까 기름이라는 리무진에 태워서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강황을 기름과 섞어서 섭취하면 미세한 지방 입자가 커퓨민 성분을 부드럽게 감싸는 구조를 만들어요. 전문 용어로 미셀 구조라고 하는데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기름이 커퓨미닌을 코팅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 코팅이 된 강황은 소장 점막의 지질층을 매끄럽게 통과합니다. 미끄럼틀을 타듯이 세포막을 뚫고 혈관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정원 호스를 생각해 보세요. 호스가 안쪽이 까끌까끌하게 말라있으면 물이 잘 안 나오잖아요. 걸려서 뚝뚝 떨어지죠. 근데 호스 안에 기름칠을 쭉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쭉 나오죠. 막힘없이. 기름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커퓨민이 우리 몸 안으로 쭉 들어가게 길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기름이 좋으냐? 비싼 거 안 사셔도 됩니다. 집에 있는 식물성 기름이면 대부분 좋아요. 올리브유 좋고 우리 한국인에게 익숙한 들기름도 훌륭합니다. 참기름도 괜찮아요. 부엌 찬장에 이미 있는 거잖아요. 따로 살 필요가 없어요. 특히 코코넛 오일을 추천드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 속에 중쇄지방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름은 어려운데 역할은 간단합니다. 소화 흡수 속도가 아주 빠른 특수한 지방이에요. 강황의 커퓨민을 뇌세포까지 신속하게 배달해주는 특급 배송 역할을 합니다. 뇌혈관 장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뇌를 보호하는 철벽 경비원이에요. 아무거나 안 들여보내요. 근데 코코넛 오일의 중쇄지방산은 이 경비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퓨민을 뇌까지 데려다줘요. 뇌신경염증까지 줄여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코코넛 오일과의 조합이 최상입니다. 기름이 첫 번째 열쇠. 이건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근데 기름만으로는 부족해요. 2번째 열쇠가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부엌에 있다고 했던 그 재료. 기억하시나요? 바로 후추입니다. 네, 후추요. 식당에서 설렁탕이나 순댓국 먹을 때 무심코 톡톡 뿌리시는 그 후추. 집에 하나쯤 굴러다니는 그 까만 후추통. 이게 보물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국에 후추를 넣었을까요? 단순히 잡내를 없애기 위함인 줄 알았죠? 그게 조상님들의 놀라운 생리학적 지혜였습니다. 밥심으로 일하면서 몸으로 체득하신 건강의 비법이 음식 문화 속에 녹아 있었던 거예요.
후추 속에 피페린이라는 알칼로이드 성분이 있어요. 이름은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이 녀석이 체내에서 하는 일입니다. 아까 간이 커큐민을 이물질로 보고 쫓아낸다고 했잖아요. 간이라는 검문소에서 입국컷 당한다고. 전문용어로 글루쿠론산 포압 반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커큐민을 분해해버린다고요. 후추의 피페린이 뭘 하냐면 간의 대사효소 활동을 일시적으로 억제합니다. 쉽게 말하면 검문소 앞에서 잠시만요 하고 문을 잠가버리는 문지기 역할을 해요.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군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대 남자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면회온 가족이 영매에 들어가려면 위병소를 통과해야 하잖아요. 위병이 출입증 검사하고 신분 확인하고 소지품 검사하고 이 과정이 오래 걸리면 면회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후추의 피페린은 위병한테 오늘은 편하게 보내줘 하고 귀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커퓨민이 검문소를 빠르게 통과해서 혈액 속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온몸의 염증 부위로 이동할 시간을 벌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효과냐 하면 미국과 인도대학 공동연구진이 임상실험을 했어요. 가망만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와 후추를 같이 섭취했을 때 혈중 농도를 비교했더니 생체 이용률이 2000% 증가했습니다. 2000%요. 20배입니다. 부엌에 굴러다니는 후추 몇 알이. 흡수되는 유효 성분의 양을 20배 뻥튀기 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영호 할아버지가 이 설명을 듣고는 무릎을 치셨어요. 아니, 부엌에 굴러다니는 후추가 그런 보물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돈이 얼마나 드냐고요? 한 푼도 안 됩니다. 비싼 보충제 살 필요 없어요. 특별히 새로 살 것도 없어요. 집에 이미 있는 후추통이면 됩니다. 세 번째 열쇠, 열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강황을 절대 날로 안 먹어요. 항상 기름에 붓거나 뜨거운 열을 가합니다. 이게 생체 이용률을 높이는 결정적인 열쇠예요. 강황의 커퓨민 분자는 원래 단단하게 뭉쳐있는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딱딱한 각설탕 같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열을 가하면 에너지를 받아서 구조가 느슨하게 풀려요. 각설탕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녹잖아요. 비슷한 원리예요. 물에도 잘 안 녹고 기름에도 깐깐하게 굴던 녀석이 열을 받으면 성질이 유순해지면서 우리 몸에 쏙쏙 들어오기 좋은 형태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가루를 찬물에 타드시는 건 최악의 방법이고 기름에 볶거나 최소한 뜨거운 물이나 따뜻한 우유에 타서 드시는 게 정답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강황이라는 주인공, 기름이라는 리무진, 후추라는 문지기, 열이라는 촉매제. 이 네 박자가 딱 맞아떨어져야 비로소 만성염증이 잡히고 관절 통증이 줄어드는 임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잠깐 테스트 하나 하겠습니다. 일시 정지하시고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하나, 물에만 타서 드시고 계신가요? 둘, 후추를 같이 안 넣고 드시고 계신가요? 셋, 열을 안 가하고 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넷, 강황이 아니라 울금을 드시고 계신가요? 넷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지금까지 드신 건 효과가 거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이제 아셨잖아요.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아무것도 해당 안 되시는 분도 댓글 남겨주세요. 잘하고 계시다고 응원해 드릴게요. 자, 이론은 여기까지. 이제 실천입니다. 아까 정옥순 할머니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기억하시나요? 실천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이분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실천법을 따라하신 첫 번째 환자분이시거든요. 정옥순 할머니, 65세. 퇴직하신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평생 교단에 서시면서 학생들 가르치시느라 본인 건강은 뒷전이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진료실에 오신 이유가 뭐였냐면 손주 운동회 때문이었어요. 손주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달리기 1등을 했대요. 근데 할머니가 운동장 관람석에 앉아서
보기만 하셨어요. 손주가 달려와서 할머니, 같이 뛰어요 했는데 무릎이 아파서 못 뛰겠다고 하셨대요. 그때 손주 표정이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실망한 얼굴. 할머니는 아프니까 못하는구나 하는 그 표정. 그날 밤에 우셨대요.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도 서러운데 손주한테까지 미안한 할머니가 되고 싶지 않다고. 제가 이분한테 황금 라떼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에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선생님, 이런 간단한 게 진짜 됩니까? 약도 아닌데? 하셨어요. 이분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는 해결책을 다 말씀드리고 나서 알려드릴게요. 기다려주세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펜을 들어보세요. 메모지 꺼내세요. 복잡한 거 딱 질색이시죠? 아주 간단합니다.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침에는 마시고 저녁에는 뿌리는 겁니다. 첫 번째, 아침 공복에 마시는 황금 라떼. 이게 김영호 할아버지가 가장 효과를 많이 보신 방법이에요. 흡수율 끝판왕 레시피입니다.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정말 쉽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우유 1컵을 1분 정도 따뜻하게 데우세요. 우유가 소화 안 되시는 분들은 두유도 좋고 아몬드 우유도 괜찮습니다. 우유 속의 유지방이 커큐민 흡수를 돕는 용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맹물보다 훨씬 유리해요. 여기에 강황가루 딱 1티스푼을 넣으세요. 밥숟가락이 아닙니다. 작은 커피 티스푼이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보디가드들을 불러와야죠. 후추통을 꺼내서 가볍게 서너 번 톡톡 털어 넣으시고 마지막으로 올리브유나 들기름이나 코코넛 오일 1티스푼을 섞어주세요. 집에 있는 기름이면 뭐든 됩니다. 처음에는 노란 기름이 동동 뜨고 색깔이 새노란 것이 미술시간 물통 같아서 거부감이 드실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보시면 이걸 마셔야 하나 싶으실 거예요. 근데 눈 딱 감고 한 모금만 드셔보세요. 따뜻한 우유의 고소한 풍미가 강황 특유의 쓴맛과 흙냄새를 부드럽게 감싸주고 후추의 알싸한 향이 느끼함을 잡아줘서 의외로 맛의 밸런스가 훌륭합니다. 제 아내도 처음엔 뭐 이런 색깔이야 하더니 지금은 매일 아침 같이 마셔요. 이걸 아침 공복에 한 잔 드시면 밤새 비어있던 위장관의 점막세포들이 노란 커큐민 샤워를 하면서 깨어나요. 우유의 유지방과 추가로 넣은 오일 덕분에 밤즙 분비가 활성화되고 이 타이밍이 바로 생체 이용률이 최고조로 올라가는 골든타임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따뜻한 우유 1컵, 강황가루 1티스푼, 후추 서너 번 톡톡, 기름 1티스푼. 끝입니다. 3분이면 만들어요. 두 번째, 저녁 식탁의 비밀병기. 강황밥곽과 강황 시즈닝. 매번 따로 챙겨 먹기 귀찮으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특히 우리 세대는 밥심으로 살아오셨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안 나시잖아요. 그 밥에 살짝 더하는 겁니다. 밥을 지으실 때 쌀 위에 강황가루 1티스푼, 그리고 들기름 1큰술을 둘러서 취사 버튼을 누르세요. 평소대로 하시되 2가지만 더 넣는 거예요. 밥솥 뚜껑을 열면 황금색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영양밥이 완성됩니다. 색깔이 고와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색깔입니다. 밥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증기가 강황 입자를 부드럽게 만들고 쌀의 전분과 들기름이 어우러져서 소화 흡수가 용이한 형태로 변해요. 열, 기름, 강황. 매박자 중 3박자가 밥솥 안에서 자동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현미밥에 넣으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가 평소 먹던 밥에 살짝 추가하는 거니까 따로 뭘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반찬 드실 때, 고등어구이나 제육볶음 같은 기름진 반찬 드실 때 후추를 뿌리듯이 강황가루를 살짝 뿌려서 드세요. 육류의 지방과 강황이 만나면 서로 돕는 상생 효과가 일어납니다.
기름진 음식 섭취로 인한 혈중 콜레스테롤 산화도 막아줘요. 서양식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같은 거 안 하셔도 됩니다. 밥을 끊으라고 안 합니다. 평생 밥 먹고 살아온 우리에게 밥이 없는 식사는 식사가 아니잖아요. 현미밥 한 공기, 미역국 한 그릇, 김치, 나물 반찬. 여기에 강황과 후추만 더하면 됩니다. 우리 한식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입맛에 맞게 건강해질 수 있어요. 돈이 얼마나 드냐고요? 강황가루 한 봉 10,000원도 안 해요. 후추통 하나 몇천 원이에요. 이걸로 한 달은 넉넉히 쓰십니다. 비싼 건강 보조식품 한 병에 5만 원, 10만 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사셔도 됩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충분합니다. 돈 한 푼도 안 들어요. 자, 일별 타임라인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적어두세요. 첫째 날, 황금 라떼 맛이 낯설어요. 뭐 이런 맛이야 하실 거예요. 그냥 하세요. 둘째 날, 아직 변화 없어요. 당연합니다. 계속하세요. 셋째 날, 첫 위기입니다. 귀찮아지기 시작해요. 오늘 하루쯤 빠져도 되지 않나 싶어요. 버티세요. 여기가 고비예요. 넷째 날, 전환점입니다. 아침에 속이 좀 편해진 느낌이 올 거예요. 위장이 덜 더부룩해요. 일곱째 날, 습관이 됩니다. 안 마시면 뭔가 빠진 것 같아요. 보름째, 아침에 일어날 때 손가락 뻣뻣한 게 조금 줄어든 걸 느끼실 겁니다. 주변에서 혈색이 좋아졌다는 말을 슬슬 듣기 시작해요. 한 달째, 이웃 만나면 어떻게 그렇게 좋아 보이세요? 이런 칭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석 달째,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날 시점이에요. 여기까지 오시면 됩니다. 조금씩입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완치도 아니에요. 조금씩,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수백 명의 환자분들이 효과를 보셨어요. 그 조금이 전부를 바꿉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약도 내 몸에 안 맞으면 독이 됩니다. 무턱대고 드시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금기사항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도 적어두세요. 첫째,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아니냐는 질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를 기억하세요. 하루 권장 섭취량은 피스푼으로 1~2개, 무게로는 3g에서 5g이 적당해요. 밥숟가락으로 듬뿍 퍼드시면 위장 점막이 과도하게 자극받아서 위염이나 심한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간과 신장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은 영양소가 아니라 독소로 작용합니다. 몸에 좋다고 욕심내지 마세요. 둘째, 담석이 있는 분.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5개 치셔야 해요. 강황의 커큐민은 이담 작용, 즉 담낭을 수축시켜서 담즙 분비를 촉진해요. 정상인에게는 소화를 돕는 좋은 작용이지만 담석이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담낭이 강하게 수축하면서 돌이 움직여 담관을 막으면 출산의 고통에 버금간다는 급성 담낭염이나 췌장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응급실에 실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담석증 진단을 받으신 분은 강황 섭취를 삼가시거나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세요. 셋째, 요로 결석 경험이 있는 분. 강황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꽤 들어 있습니다. 이게 체내 칼슘과 결합하면 뾰족한 결석을 만들 수 있어요. 과거에 요로 결석으로 고생하신 분은 재발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 드시고 싶으시면 물을 평소보다 2배 이상 드셔서 소변으로 옥살산이 씻겨나가게 하시거나 칼슘이 풍부한 우유와 함께 섭취해서 장내에서 미리 옥살산과 칼슘이 결합해 대변으로 나가도록 하는 게 안전합니다. 적어두셨죠? 과유불급, 담석주의, 결석주의. 이 3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자, 기억하시죠?
김영호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3년 전에 아내분 팔 잡고 진료실에 들어오셨던 분. 1년 동안 물에 탄 강황을 드시고 효과를 못 보셨던 분. 억울하다고 하셨던 분. 제가 이 세 가지 원리를 알려드렸어요. 후추, 기름, 열. 할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 부엌에 굴러다니는 후추가 그런 보물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무릎을 치셨어요. 맛없는 생수 대신 따뜻한 우유에 강황 한 티스푼, 후추 톡톡, 올리브유 한 방울. 이렇게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괴상한 조합인가 하셨지만 며칠 드시더니 고소하고 속도 편하다고 하셨어요. 저녁에는 강황밥을 지으셨습니다. 아내분이 처음에는 왜 밥이 노랗냐고 하셨는데 같이 드시더니 속이 편하다고 오히려 좋아하셨대요. 우리 한식 밥상에 자연스럽게 녹여 넣으신 거예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검진날 진료실에 들어오시더니 제 앞에서 보란듯이 스쿼트 시범을 보이셨어요. 예전에는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을 부여잡고 신음소리가 나오던 그 다리가 이제는 부드럽게 굽혀지고 펴진다고 하셨어요. 만성적인 속쓰림도 사라졌고 늘 가스가 차서 더부룩하던 복부 팽만감이 해소돼서 속이 너무 편안해졌다고 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72세 어르신이 진료실에서 깔깔 웃으시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인체의 생화학적 기전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대로 섭취했을 때 일어나는 몸의 정직한 변화예요.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문자가 왔어요. 사진 한 장이 딸려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무릎이 아파서 포기하셨던 등산. 젊은 시절부터 평생 사랑하셨던 산. 북한산 정상비석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근데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혼자가 아니었어요. 손녀가 옆에 있었습니다. 배낭 메고 등산모 쓰고 할아버지 팔을 잡고 서 있었어요. 사진 밑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무릎이 내 말을 듣습니다. 남은 인생은 이 튼튼한 다리로 손녀랑 좋은 곳 많이 보러 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자주 울지 않습니다. 30년 의사생활 동안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어요. 직업의 일부니까요. 근데 그 사진을 봤을 때 할아버지와 손녀, 정상 비석 앞에서 환하게 웃는 두 사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정옥순 할머니, 기억하시죠? 손주 운동회에서 같이 못 뛰어서 우셨던 분. 선생님, 이런 간단한 게 진짜 됩니까? 하셨던 분. 이분은 황금 라떼를 4개월 드셨어요. 그리고 올해 봄에 손주 운동회가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관람석에 앉아있지 않으셨어요. 학부모 달리기에 할머니가 나가셨습니다. 꼴찌를 하셨대요. 근데 손주가 달려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할머니 최고. 할머니가 제일 멋있어. 그러면서 안겼대요. 정옥순 할머니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선생님, 꼴찌에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줄 몰랐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젊어졌다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울어요. 진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도 울어요. 이건 강황 이야기가 아닙니다. 애초에 강황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인생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손주들과 산에 가고 싶으시면, 손주 운동회에서 같이 뛰고 싶으시면, 자식에게 짐이 안 되고 싶으시면, 이웃들이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세요? 이런 말 듣고 싶으시면 오늘부터 바꾸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PB 볼 건가요? 손주 볼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 겁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핵심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긴 여정을 함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잡한 화학식은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 원칙만큼은 냉장고 문에 메모지로 붙여두세요. 하나, 강황을 절대 맹물에 타서 드시지 마세요. 물에 탄 강황은 내 몸을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1년을 마셔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둘, 강황의 평생 반짝은 후추와 기름입니다. 강황이 있는 곳에 후추통과 기름병이 세트로 따라다녀야 합니다. 후추가 간의 해독문을 잠시 닫아주고 기름이 강황을 안전하게 모셔다주는 리무진이라는 거.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셋, 생으로 드시지 말고 열을 가하세요. 따뜻한 우유에 타거나 밥을 짓거나 볶음 요리에 넣어서 살짝 익혀주세요. 깐깐한 강황의 분자 구조가 순해져서 우리 몸에 넋죽 안깁니다. 넷, 하루 한두 티스푼, 욕심내지 마세요. 담석, 결석 있으신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다섯, 비싼 거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우유, 후추, 들기름이면 충분해요. 돈 한 푼 더 안 들어요. 1시간 영상, 하나의 결정, 새로운 인생. 자, 이제 3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첫 번째 부탁, 댓글에 한마디만 써주세요. 시작합니다. 2글자면 됩니다. 자신에게 하는 공개 약속이에요. 공개적으로 약속하면 더 잘 지키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댓글 하나하나 다 읽을게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서로 응원해요. 2번째 부탁, 채널 구독 눌러주세요. 광고 없이, 헛소리 없이 의학적으로 검증된 건강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3번째 부탁,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 친구, 50 넘은 지인에게 이 영상 보내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떠오르는 그 사람에게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보내드리세요. 잘못된 방법으로 강황 드시면서 돈 낭비, 시간 낭비하시지 않게 도와주는 것. 그게 진정한 효도입니다. 무료예요. 3초면 됩니다. 정보는 사람에게 닿아야 살립니다. 그 3초가 누군가의 무릎을 살릴 수 있어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김정호입니다. 58세예요. 30년 동안 사람들을 치료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를 믿어요. 건강을 챙기기에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은 건 없다는 거. 비싼 돈 들여서 산삼이나 녹용을 먹는 것만이 건강관리가 아닙니다. 우리 주방에 있는 하나디 흔한 식재료라도 그 성질을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섭취하면 그게 수백만 원짜리 보약보다 더 값진 치료제가 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시작하세요. 후추통을 꺼내 들고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식탁위의 의사가 되어 보세요. 여러분의 관절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여러분의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